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차 충남청 최종 합격자 김현학입니다. 저는 22년 7월부터 시작해서 필기 공부한 기간은 약 9개월입니다. 학창 시절 때 많은 임원 활동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려운 청소년들을 많이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나중에도 이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경찰에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전에 있는 학원 중에 가격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한 지하철역과 바로 가까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 얘기를 들어봤을 때 합격생도 많고 주변 추천도 있어서 믿고 등록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기본 수업을 2순환 들었는데요. 기본 수업 1순환 때는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맨 앞자리에서 들었고 수업 시간에 잔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단 복습은 조금 여유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침 모의고사 성적도 80점 밑으로는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수업 2순환 때는 1순환과 똑같이 수업은 정말 열심히 들었지만 복습 시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아침 모의고사 성적은 거의 90점 밑으로는 안 내려갔고 100점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초가 잘 다져져야지 나중에 심화 수업을 들었을 때도 이해가 잘 되고 실제 시험 문제가 이제 기출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용할 때도 기본 이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공부할 때 아무래도 기본 이론을 익히는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형법은 맨 앞자리에 앉으면은 교수님께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틀리면 혼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잘 적고 수업 잘 따라가면은 전 충분히 좋은 점수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강의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교수님 필기가 정말 명필이셨고 1순환 때는 교수님 글씨가 너무 이쁘셔가지고 그 글씨를 같이 따라 쓰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순환부터는 이제 노트 필기한 것을 복습하고 외우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노트 작성 요령으로는 처음에는 연필로 쓰고 다음에는 볼펜으로 덮어 쓰고 지우개로 지우고 그 이후에는 색깔 있는 펜이나 형광펜으로 색칠하면서 회독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라서 다른 과목보다 암기가 이제 많이 요구되는 과목인 경찰학은 노트 정리는 당연히 하고 되게 자주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22년도 2차 시험이 매우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교수님은 모든 부분을 다 이제 외우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을 잘 안 듣고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외우려고 조금 꼼수를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23년도 1차 시험을 보면 조금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많이 요구했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아쉬운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님들에게는 교수님을 무조건 믿고 따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헌법은 1순환 때는 연필로 밑줄을 긋고 복습했습니다. 2순환 때는 합헌 판례는 파란색으로 위헌 판례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서 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순환 때는 형광펜 색을 나누어서 칠하면서 다시 회독을 했습니다. 헌법은 학원에서의 문제풀이 수업만 듣고 기출문제는 따로 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수업에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모두 다뤄주셔가지고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만 참여했는데 후배님들에게는 기출문제집은 꼭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마틱강 들을 때는 기본 수업 듣는 것과 같이 수업 듣는 것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기본 이론 첫 회독 때와는 달리 복습을 정말 철저히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 이론보다는 수업 시간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오전에 일찍 나와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중간평가나 쪽지 시험에서 5등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했고, 그 결과 형법 장학금도 타고 형사소송법 장학금도 타고 경찰학 기출문제집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특강은 정말 다양한 문제, 수준 높은 문제들을 접할 수 있어서 저는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제 수험 기간 중 점수가 가장 많이 올랐고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하루에 100문제 정도 푸는데 오전에 일찍 와서 그 범위를 먼저 복습을 하고 난 뒤에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풀이 해설 시간도 하루에 2~3시간 정도 됐었는데 그 시간도 기본 수업 때처럼 복습보다도 더 에너지를 소비해서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은 벅찬 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공부한 지도 오래 안 됐고 기본 수업도 2순환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복습을 하지 않고 만약에 문제를 바로 푼다고 한다면 다 못 풀 정도로 그 정도로 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못 풀더라도 최대한 수업에 집중해서 교수님의 해설을 정말 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풀이 특강 시간에는 교수님께서 그냥 답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고, 또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들을 또 다시 정리를 해주시고 추가적인 정보도 많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한 2~3시간 되는 시간이 정말 황금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해설은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찰학이 암기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수업도 다른 과목보다는 많이 빡빡했고 내용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성적도 항상 10개 이상씩 틀렸을 정도로 잘 못하는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보기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아침에 학원 오면서 지하철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고 집에 갈 때 또 정리한 내용을 보고 씻을 때 저 유튜브를 항상 켜놓고 씻는데 학원 그 유튜브 1분 문제풀이 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씻었던 게 그게 참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험 기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습은 안 하더라도 교수님의 모든 말씀을 적으려고 노력을 했고 절대 수업 시간에 자지 않았습니다. 하루 공부 시간도 첫 순환 때는 복습을 다소 여유롭게 했고 2순환 때는 복습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던 것 같습니다. 심화 이론을 듣기 시작하면서 외울 것도 많아지고 이해할 것도 많아져서 하루에 6시간씩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안 될 때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집에 와서 쉬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쉬면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자친구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저녁에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겼고 그러한 불안함을 바탕으로 자극을 받아서 다음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지 않고 제일 친한 형님 한 분과 맨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형님과 같이 저녁을 먹고 점심을 먹을 때 항상 그 점심시간마다 그 형법에 대한 이런 문제들 서로 나누면서 스터디 활동이 아닌 약간 스터디 같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뉴스 중에서 자전거 손잡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담긴 휴지를 바르면은 혹시 어떤 죄가 적용될 것 같냐 막 이렇게 서로 토의를 나누면서 그러한 죄에 대한 기본 이론이나 이제 기본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서로 이게 토론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입장이 달라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은 저의 목표였긴 했지만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다소 힘들다라는 생각을 받았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험일 2주 전에 정말 그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루도 안 쉬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때 실력이 정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살짝 진짜 이러다 내가 이번 시험 붙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살짝 들어서 그런 기대감을 바탕으로 정말
그냥 한번 붙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슬럼프는 인강을 듣고 공부하면서 2주 만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강을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추천하고 싶습니다. 혼자 독서실 가서 인강을 들을 때는 딴짓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력학원을 같이 다니던 형님의 소개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이러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원에서는 매번 시험마다 등수를 게시해 주시는데, 저는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라 성적 확인이 제일 자극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의 합격 전략이 체력으로 뒤집자였습니다. 체력학원은 제가 그 인강 들었을 때부터 체력학원을 다녔고, 그때 공부는 안 했지만 체력 준비는 정말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체력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뒤처지지 않고 팀장님 말씀을 잘 따라갔고, 정말 스파르타 체력학원 코치님의 열정은 다른 어떤 학원도 따라갈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기 학원 뒤에 있는 추쌤 면접 학원에 다니면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스터디원과 만나서 얘기하고 모의 면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학원 자료를 제외하고도 페이지 가까이 정보를 조사하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면접에서는 면접 학원 자료에서 그냥 다 나왔고요. 저는 학원 자료를 철저히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면접을 잘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면접을 혼자 준비하지 않고 스터디원들과 매일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피드백 해줬던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막 말을 엄청 버벅거리고 못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면접 가서 잘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이 진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이제 3주가 지나면서 정말 제 이러한 말주변이나 말솜씨가 많이 좋아진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거의 면접 그 전날에 느꼈던 감정은 그냥 이대로 가서 보면은 큰 문제 없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 저는 교수님들이 모두 좋습니다. 둘째,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셋째는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합격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력 준비는 학원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부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지 말고, 평가도 하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쉬는 날에도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날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말고 반드시 합격만 생각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